정보통신정책실장 맡고 있는 박인규라고 합니다. 온라인을 통해 참여하고 계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클라우드 2022 행사 개최를 축하드리겠습니다. ICT 분야를 대표하는 언론사인 IT조선에서 디지털 대전환과 클라우드를 주제로 발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준비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디지털 대전환이라고 하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클라우드가 가지는 의미와 가치를 살펴보고 정부의 클라우드 정책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발표 순서는 디지털 대전환의 사례를 좀 살펴보고 이 디지털 대전환 속에 클라우드, 그다음에 정부가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앞으로 새로운 정부에서 강조되어야 할 클라우드 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대전환 시대 우리의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거대한 변화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시작된 이 변화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더욱 가속화되었고 이제는 디지털 빅뱅이라 할 만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디지털 빅뱅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선도국가로 나아갈 것이냐 아니면 도태될 것이냐가 결정되는 중대한 기로라고 판단됩니다. 저희들이 2차 산업혁명에 뒤처진 결과 역사적으로 식민지 시대를 겪은 뼈아픈 교훈이 있습니다. 산업화에 늦었지만 정보화에는 앞서가자는 그런 기치하에 꾸준히 노력해온 결과 IT 선도국가로 도약했습니다만 현재 다시 한번 퀀텀 점프를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다는 그러한 상황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디지털은 완전히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디지털이 생산성을 높여주는 도구나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만 여겨졌는데 이제는 전기나 수도와 같이 사회 핵심 인프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이 없는 우리의 생활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우리 이론적인 것보다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가장 속도가 빠른 분야는 역시 산업계라고 보여집니다. 올해 완공 예정인 네이버 제2사옥은 세계 최초로 로봇 친화형 건물을 실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관련되는 소개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Place where massive experiments are being conducted for this. Naver's new headquarters. 네이버가 짓고 있는 제2사옥은 다른 기업들의 사옥들이랑 굉장히 많이 달라요. 로봇 친화형 빌딩으로 계획을 하고 있어요. 로봇의 두뇌를 로봇에 두지 않고 이걸 클라우드에 둘 거고요. 로봇의 몸과 잘 이어줄 수 있는 신경과 같은 통신 방식이 필요해요. 왜 5G를 쓰느냐? 클라우드랑 연계하기 위해서 쓴다가 정답인 거죠. These engineers think that the best way to use 5G network performance is through robots. 영상에서 같이 보셨듯이 네이버 제2사옥은 5G, 클라우드, AI, 로봇과 같이 가장 주목받고 있는 디지털 기술들이 집약된 공간입니다. 또한 현대자동차는 올해 CES에서 가상세계 현실의 공장과 똑같은 메타 팩토리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스마트 공장을 넘어서 자동화된 오토노머스 공장을 지향하고 있고 현실화되면 세계적으로 선도해 나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장인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일터의 모습도 변하고 있습니다. 1시간 이상 통근을 해서 사무실에서 이렇게 같이 모여서 일하는 것이 보통의 직장의 모습이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재택근무가 점차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기업에서는 아예 오프라인 사무실 공간을 없애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통근의 부담은 우리 직장인들이 잘 알고 있는데
이제 통근이 통신을 통한 접속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이렇게 되면 저희 건설, 건축과 인테리어, 가전 이러한 부분에까지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필기를 하고 수업을 들었지만 현재는 온라인 수업으로 다양한 컨텐츠를 실감 있게 보면서 학습의 효과를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학교도 역시 변하고 있는데 그동안 정부의 노력으로 초중고 38만 개 교실이 모두 고성능 와이파이 네트워크로 구축이 되어서 이제는 예전처럼 PC 교실로 이동하지 않고도 자기가 앉아있는 교실에서 다양한 실감형 콘텐츠를 가지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의료 현장도 변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이지만 허용되면서 부작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앞으로 제도적으로 완전 허용되길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AI 데이터를 활용해서 정밀 의료가 현장에 정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진단의 정확도가 상당히 개선이 되면서 지역 간의 의료 서비스의 격차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클라우드 입장에서 가장 어려운 분야가 의료 병원 분야였는데, 고려대학교 안암, 구로, 안산병원 전체가 모든 것이 클라우드로 올라오는 시스템을 완전히 구현을 해서 운영에 들어가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는 더 확산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이미 디지털 대전환은 우리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고 있고 현실 가운데에 와 있습니다. 더 이상 선택이 아니고 필수이고요. 이것에 어떻게 적응하느냐가 앞으로 기업 또 단체, 국가의 성세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그 변화에 대응해서 정부는 그동안 디지털 대전환의 파고를 넘기 위해서 관련되는 정책들을 차질 없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살펴보면 2018년에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 선언이 있었고,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를 2019년에 이뤄냈습니다. 인공지능의 국가 전략도 19년 말에 수립된과 동시에 작년 말에는 세계 최초로 데이터 기본법을 제정하게 돼서 저희가 얘기하는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5월 10일부터 들어서게 되는 새 정부에서도 이러한 노력은 배가 될 것으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당선인의 공약에서 디지털 경제 패권 국가를 실현하겠다는 공약이 있었고,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현을 하겠다 하는 공약이 있어서 업계는 물론 정부에서도 많은 기대와 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성과를 간단히 보면 ICT 산업은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ICT 수출이 두 자릿수 이상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고, 5G 가입자도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디지털 대전환의 핵심이라고 보여지는 데이터 시장이 14% 이상 증가하고 AI를 공급하는 기업 수도 4배 이상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도 이러한 노력을 평가를 해서 블룸버그 혁신지수 세계 1위, 디지털 잠재력 지수 세계 5위를 달성했고, 정부 부분도 ICT 보급 분야와 함께 2년 연속 세계 1위를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러한 그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그려나가야 될 그런 미래는 어떤 모습이 될지 저희들이 노력 여하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봅니다. 작년 연말에 저희가 한국의 유수한 학회와 같이 앞으로의 변화된 사회의 모습을 그려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간단히 소개드리면, 많은 국민들이 디지털의 혁신이 이루어지는데 그 성과를 고루 나눌 수 있는 디지털 공동번영 사회가 앞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으로 선택을 많이 하셨고, 가장 우려하는 그 사회의 모습은 디지털 혁신이 일어나지만 그 효과를 한 사람 또 소수만이 차지하는 승자 독식 사회를 가장 우려를 했습니다. 앞으로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노력해서 디지털 공동 번영 사회로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변화 속에서 클라우드의 모습을 한번 저희들이
살펴보고 이 전략적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여러 가지 사례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올해 MWC 2022에서 주목할 6가지 테마 중 하나로 클라우드와 네트워크가 연결된 클라우드넷을 선정을 한 바 있습니다. 오픈랜에 적용된 클라우드 기술은 다양한 기업의 네트워크 장비가 하나의 통신망에서 함께 사용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놨습니다. 아마존은 5G 네트워크를 클라우드 서비스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세계적인 통신사지요, 보다폰이나 도이치텔레콤 등 여러 통신 기업에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이용하고 있는 넷플릭스 또한 그 민간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자체 데이터 센터를 폐쇄하고 7년에 걸쳐서 아마존 클라우드로 100% 이전을 해서 혁신적인 기술들을 적극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고객에게 24시간 365일 중단 없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 AI를 활용한 맞춤형 콘텐츠 추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세계적인 기업 아마존도 아마존고라는 무인 매장을 개설했는데 매장의 모든 물건이 클라우드로 연결돼서 고객들이 계산 없이 물건을 들고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의 모든 정보가 클라우드에 있어서 고객이 전 세계 어느 장소에 있는 테슬라 차량을 이용하더라도 동일한 환경에서 운전할 수 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보안에 민감한 국방이나 안보기관들도 민간 클라우드를 도입해서 이 디지털 대전환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오늘 언론 보도를 보면 미국 국방부가 JWCC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제 계약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해서 약 11조 원에 달하는 시장이 열리는 그런 기사를 본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CIA나 MI5, MI6 등 영국의 그 체결 정보기관들도 민간 클라우드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국내 기업에서도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쿠팡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을 벤치마킹해서 민간 클라우드로 완전히 전환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연예 기획사라고 보여지는 SM 엔터테인먼트는 K-팝 인기 효과의 글로벌 확산을 위해서 해외에서도 온라인으로 콘서트를 감상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로 전환하였습니다. 본투 글로벌이 아니고 본투 클라우드라고 하는 스타트업과 게임 업계 역시 창업 초기부터 아예 클라우드를 적극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저희 주변에서도 무수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또 국민들께서 한편으로 보시면 코로나19 위기에서 우리 국민의 불편을 덜어주는 해결사로 민간 클라우드가 큰 역할을 한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전 지역에 공적 마스크 정보가 없어서 곤란을 많이 겪었던 그 마스크 앱 사례, 또 백신을 빠르게 예약할 수 있도록 해준 백신 예약 시스템, 이것들도 다 민간 클라우드가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나라는 아직 선진국에 비해서 클라우드 도입이 많이 뒤처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 기업 같은 경우에는 24.9%고 이건 OECD 38개 국가 중에 32위에 불과한 실장입니다. 공공기관 역시 클라우드 전환을 추진하고 있지만 민간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것은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하고 더 과감하게 민간 클라우드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서 시장을 봤을 때 저희들이 국내 그 클라우드 시장의 80% 이상을 글로벌 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것을 큰 걸림돌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국내 클라우드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인 노력을 좀 기울여야 할 때가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러한 점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동안 정부가 여러 차례 밝힌 클라우드 정책 방향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과기정통부는 클라우드 대전환을 통한 디지털 선도국가라는 비전을 토대로 해서 작년 9월에 제3차 클라우드 컴퓨팅 기본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클라우드 기본 계획의 3대 추진 전략은
첫 번째가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우선 이용이고, 두 번째가 클라우드 산업 경쟁력의 강화, 세 번째가 클라우드 산업 지속 성장 생태계 조성을 제시하였습니다. 첫 번째 전략과 관련해서 공공부문에서 먼저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을 허용하는 민간 클라우드 퍼스트 정책을 정착시키고, 클라우드 서비스 특성에 맞는 예산 제도를 개선을 해서 민간 클라우드 도입을 더욱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간편하게 수의 계약 또는 카탈로그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디지털 서비스 전문 계약 제도를 활성화해 나가고, 클라우드 보안 인증 제도를 개선해서 안전하게 행정기관, 공공기관이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해외 사례에서 말씀드렸듯이 국방이나 정보기관 같은 안보기관들도 민간의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민간 클라우드의 그 보안성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고, 앞으로 새로운 정부에서 저희가 민간 클라우드 퍼스트 정책을 더 확대하고 전면화해서 민간 클라우드 온리 정책으로 좀 더 전면적으로 개편해 나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클라우드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의 마중물 역할을 좀 강화를 해서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해서 공공부문의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고 더 유연하고 신뢰받는 공공 서비스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 상태에서도 봤듯이 행정 서비스가 환경 변화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적시에 제공이 돼야 합니다. 그러려면 민간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것이 그 전제 조건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클라우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구축형 소프트웨어 편중된 산업 구조를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SaaS를 중심으로 전환을 하고 24년까지 클라우드 전문 기업을 3,000개까지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호응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 클라우드 바우처 지원 등을 통해서 산업 전반에 클라우드 이용을 확산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바우처 사업을 통해서 시장의 수요를 이렇게 판단해 본 결과 중소기업 쪽에 그 수요가 굉장히 높고, 따라서 중소기업 관련되는 바우처 사업은 대폭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을 바탕으로 해서 현재 외산 중심의 그 시장 구조를 우리 클라우드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시장으로 좀 바꿔내고, 중소기업의 클라우드 이용을 더 활성화해서 디지털 대전환에 뒤처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개발 플랫폼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학의 교육과정 확대 등을 통해서 클라우드 분야 인재를 24년까지 10,000명 정도 양성하는 한편, 고성능 컴퓨팅 자원을 정부가 제공해서 AI 연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근간이 되는 데이터 센터가 성장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클라우드 인력 수급의 미스 매칭을 좀 해결을 하고 데이터 센터의 탄소 중립 실현에도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클라우드 정책은 다가올 새로운 정부에서 더욱 발전되어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새 정부 공약사항 중에 디지털 지구 시대 디지털 경제 패권 국가 공약을 이행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민간 클라우드 온리 또는 퍼스트 정책과 아울러서 세제 지원 등 클라우드 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가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현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스마트하고 공정하게 봉사하는 대한민국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민간 클라우드를 확실히 이용해야 하는 그런 그 환경에 있다는 말씀이고, 따라서 앞으로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기반이 되는 것이
민간 클라우드를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된다고 봅니다. 지금이 이 변화의 시기이고 또 정치적으로도 한 정부를 마무리하고 다음 정부를 준비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그동안 추진해온 그 클라우드 정책 방향과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앞으로 새롭게 심기일전해서 공약 사항들을 충실히 이행하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 클라우드 산업이 글로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